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당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당권 주자들이 투표 방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당초 전당대회 준비위의 선호 투표자 결정을 존중한다던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루 만에 돌연 당헌 당규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대루를 두고 친명계 후보들과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정청래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전준이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당헌 당규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헌 당규를 살펴봤습니다. 경선 룰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당헌 당규 위반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문수진 기자, 도대체 선호 투표제가 뭐길래 당원들에게 혼란이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선호 투표제는요, 후보들에게 각각 순위를 매겨 한 번만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결선 투표의 경우는 첫 투표에서 과반이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두고 한 번 더 투표를 하지만 이 선호 투표제에선 선호하는 후보를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로 가입한 뒤 1차 집계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다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최하위 후보자의 2순위 표를 재분배해 승자를 가려내는데요. 민주당은 올 1월 원내대표 보궐선거와 또 지난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경선에서도 이미 이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당초 정 전 대표도 그제 전준희가 선호 투표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자 이 전준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 선호 투표를 찬성하는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입된 사례도 있고 본인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정 전 대표인데요. 이루라 기자,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이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친명계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이 송영길 의원이 서로 도움을 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만약 한 후보가 먼저 탈락을 하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표 상당수가 다른 후보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 선호 투표제는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현재 정 전 대표의 당내에서의 이 불안한 입지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이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도 사실상 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장외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견제를 해왔던 이 방송인 김어준 씨마저 김 전 총리의 개헌 표결 불참 의혹 해명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어떻게 보면 정 전 대표와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대리 기자, 정 전 대표가 오늘 노골적으로 본인은 1대 다수로 싸우고 있다, 이런 글도 올렸다면서요? 네, 정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데 많이 아프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미 출마 선언을 마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을 반청연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고립됐다는 점을 애둘러 주장하면서 동정심을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최병욱 의원님, 정청래 전 대표가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수용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거든요. 친청계도 지금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론의 흐름이나 본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호 투표제 실제로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런 데에서는 선호투표제로 하건 아니면 뭐 결선투표제로 하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라고 해서 사실은 당원이야 알겠지만 당규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규정을 해놓거든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호투표제가 당원 당규에 있는 거니까 특히 당규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투표제로 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당대표 경선은요, 전국 그 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경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경선했을 때 거기서 1순위 표만 그 발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군데 순회 경선을 하면서 다 1순위에서 1위를 했더라도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서 50%를 못 넘으면 이제 2순위 표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순위 표를 다 표결했더니 6군데에서 1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1등을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황이 끝난, 그러니까 그 표결이 끝난 그 문제를 나중에 다시 들고 와서 표결해야 되는 문제. 이게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1순위, 2순위 표를 썼기 때문에 1순위만 공개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순위 자체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2순위 표. 그렇게 따지려면 사실은 1순위 표와 2순위 표는 가중치가 두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아주 복잡한 광경은 순회 경선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경선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선호투표제를 포기하든지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다. 아마 그 정청래 전 대표가 그걸 뒤늦게 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선호투표제를 하려면 순회 경선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순회 경선을 하냐면 선호투표로는 그 훨씬 더 큰 불신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를 포기해야 한다.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두고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원 당규 위반은 아닙니다. 그 의장선거에서 이미 우리가 선호투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호투표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뭐 억지 주장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당원 당규에 선호투표나 아니면 결선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중간투표 결과를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샷 경선하고 원샷으로 다 개표를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의장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처럼. 근데 이제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만약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충청 지역인데 충청 지역에서 발표 1등 발표, 2등 발표 안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 당규를 바꾸든지 아니면 전준위에서 전당대 룰을 조금 바뀌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원 당규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선호투표든 결선투표든 선거의 영향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 측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청계는 사실상 당권 레이스에서 고립무원 상태나 다름없는 정 전 대표를 엄호하며 선호투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SNS에 왜 당의 근간인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후보자 등록이 임박한데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도 SNS에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이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이 당원 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친청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친명계 주자들은 선호투표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봤을 때 결선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결선 투표 등이 붙어 있고요. 이 결선 투표라는 개념의 선호 투표제가 포괄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게 따르면 후보자가 당대표 3인일 때는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김 전 총리 역시 원칙적으로 당이나 전준위에서 룰이 정해지면 유불리를 떠나 그대로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본인도 순회 경선 일정을 포함해 불리할 것이라 생각되는 룰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되물었는데요. 오늘은 문제없는 룰 시비 거는 것이 그야말로 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친청계가 불리할 것 같으니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이던 2024년 선호투표 도입 당시 정 전 대표 역시 환영하지 않았냐며 하룻밤새 계산이 달라졌느냐고 쏘아붙였고요. 오늘 민주당 전준위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재논의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어제 심야 긴급 최고회의에서도 이 90여 분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